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닌데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띠링 울리는데 내가 자주 쓰던 어떤 기업에서 보낸 문자예요. 개인정보 유출 안내. 이 6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정말 하얘지죠. 내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대체 어디까지 털린 걸까? 내 정보가 지금 인터넷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바로 이 불안한 순간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먼저 이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큰일인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게 그냥 나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의 전 국민이 연관된 사건이 되어버렸을 때 그 첫 순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3,370만 명.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이건 바로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고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이야기인 거예요. 대한민국 성인 4명 중에 3명이 영향을 받았다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최근 쿠팡 사태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어떤 정보가 유출됐냐는 거예요.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내가 물건 받던 집 주소에 심지어 공동연관 비밀번호까지 나갔다고요. 이건 그냥 스팸 문자가 좀 더 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엔 우리 집 문 앞까지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기업 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왜 기업들은 바로바로 보상해주지 않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과거 SK텔레콤 사례를 보면 그 뒤에 숨어있는 아주 거대한 돈의 딜레마가 보입니다. 모든 건 바로 이 30만 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니 한 사람당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한 금액이에요. 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냥 적당한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30만 원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신청했던 4천 명에게만 이 돈을 다 줘도 벌써 12억 원이에요. 슬슬 금액 단위가 달라지죠? 이때부터 기업의 머릿속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만약에 SKT 전체 가입자 2,300만 명이 전부 다 소송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적인 배상액이 무려 7조 원. 7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첫 조정안을 덥석 물었다가는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말 그대로 공포스러운 금액인 거죠. 기업이 저렇게 수조 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장 불안해서 유심칩이라도 바꾸려고 대리점으로 달려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진 데이터 유출이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지 이 사진 한 장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피해를 입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분쟁 조정, 다른 하나는 집단 소송. 이 둘은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서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우선 분쟁 조정은 빠르고 시민단체를 통하면 돈도 안 들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죠?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권고일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집단 소송은 시간이 2, 3년씩 길게 걸리고 처음엔 약간의 비용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기면 그 판결은 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분쟁 조정이 가진 가장 큰 한계예요. 조정위원회가 아무리 합리적인 권고안을 내놓아도 기업이 못 받겠다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강제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피해자들은 더 강력한 수단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단 소송이라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뭉치면 산다는 거죠. 그럼 이 법적 싸움에 참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첫 단계! 바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기업이 보낸 유출 안내 문자나 앱 화면을 꼭 캡처해두세요. 그 다음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법무법인이나 시민단체를 골라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서랑 캡처 화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단체마다 다른데 아예 없거나 한 3만 원 정도 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들이 진짜 노리는 건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입은 피해만 보상받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너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물게 하는 거죠. 기업한테는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마라! 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사실 이런 개별 사건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데이터 관리라는 더 큰 논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AI 같은 신기술은 잘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위협에서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죠. 또 마이데이터처럼 내 정보를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넓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소송에서 받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이라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한 사람의 그 작은 행동이 수천, 수만 명으로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이상 작은 힘이 아니에요. 기업의 안일한 관행을 바꾸고 우리 사회 전체의 데이터 보호 수준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정말 거대한 압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기업에게 우리 데이터는 돈을 버는 자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자원과 책임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 이걸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